놓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예요. 이렇게 문제 해결했는데 이 문제만큼은 경시대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이니까 꼭 알아두었으면 하고요.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많이 만나봤던 문제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? 자, 이번에 만나볼 문제는요. 역시 문장의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. 문장의 내용을 살펴볼게요. 가로의 길이가 6cm이고 세로의 길이가 12cm인 직사각형의. 여러분은 앞으로 문제를 읽었을 때 가로와 세로라고 하는 용어를 만나게 되면 가로와 세로라고 하는 건 직사각형에서 이름 붙여지는 용어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직사각형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빨리 잡아내셔야 해요.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6cm입니다. 또 세로의 길이가 12cm입니다.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다 라는 뜻이죠. 네 변의 길이의 합과 어떤 정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의 합이 같습니다. 어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입니까? 라고 물어보았네요. 그러면 직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 합을 구하기 위해서 마주 보는 변은 서로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6 더하기 12 더하기 6 더하기 12라고 하여서 18 더해주니까 이거 36cm가 되어지죠.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네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.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어떤 정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 합이 같다라고 했습니다. 정사각형 한 변을 모르니까 네모. 그런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값이 역시 36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36을 4로 나누어 준 값으로 9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. 그러므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9cm입니다. 이와 같이 답해 볼 수 있어요. 이렇게요. 두 번째 개념에서는요.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, 직사각형, 정사각형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학습해 보았는데요. 자, 이것들은 모두 공통된 게 있어요. 도형 안에 누가 있다? 우리가 배운 직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살펴두시고요. 두 번째 개념의 내용 함께 정리해 볼게요. 자,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개념 내용 들어갑니다. 여기서는 여러 가지 활용의 문제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. 그런데 크게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눠봐 드릴게요. 하나는 이런 문제 볼 수 있어요. 크고 작은 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라는 거. 그러면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말하는 거냐면요. 이렇게 각이 있는데 그 각을 또다시 작은 각들로 나눠준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크고 작은 각이 모두 몇 개입니까?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. 이럴 때에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. 작은 각 한 개로만 이루어진 각의 수를 구한다. 그랬을 때 그 각의 수는 하나, 둘, 셋 해서 3개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. 그 다음 것은 그러면 작은 각 2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각은 몇 개가 될까? 2개가 모여집니다. 따라서 이렇게 2개를 모아서 하나, 또 이렇게 2개를 모아서 하나.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의 수는 2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또 이번에는 작은 각, 그러면 3개를 모아볼게요. 3개를 모아서 만들어지는 각은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? 따라서 크고 작은 각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3에다 2에다 1을 더해서 6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는 문제에서는요. 각의 수를 굉장히 많게 해준 이와 같은 형태들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문제풀이의 과정은 이것과 똑같아요.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작은 각 1개로, 2개로, 3개로 또는 4개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 몇 개일까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.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 말고요.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크고 작은 도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. 이거는 어떤 경우의 문제를 말하는 거냐면요.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.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었는데 그 사각형을 이와 같이 나눠 준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 이 안에서 크고 작은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. 이렇게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.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작은 사각형
한 개로 이루어진 것을 찾아줄게요. 그랬더니 요거 각각이 모두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 수가 4개입니다. 이번에는 작은 사각형 2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. 그러면 2개니까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모아서 4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3개를 모아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는 작은 사각형 4개를 모아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. 그러면 그런 것이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도형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4에다 1을 더해서 9개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.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.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. 이와 같이 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크고 작은 사각형의 수를 구하시오. 이와 같은 형태로 복잡한 도형까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두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요. 실제 우리가 배웠던 평면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은요.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문제 풀면서 이 내용 다져보도록 할게요. 문제에서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3번 접었다 폈습니다. 근데 그림과 같이 접었다 핀 거예요. 이때 만들어지는 크고 작은 직사각형이 모두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. 직사각형은 4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. 제일 마지막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을 펼쳐주세요. 그럼 이와 같이 점선으로 2개의 구간이 나눠지겠죠. 그 다음에 요것도요. 이렇게 여기 있었던 것이 접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펼친다. 그럼 이 모양이 되는 거죠. 근데 이 안에는요. 요렇게 나눠진 형태로 요 마지막에 있었던 모양이 4개만큼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접었던 것을 펼쳐주는 거죠. 자, 접었던 것을 펼쳐주니까 처음의 모양이 되어지는데 이 처음의 모양 안에는 요 마지막에 주어져 있었던 것이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. 그랬더니 자, 요렇게 점선을 그려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 다시 돌아가야 돼요. 크고 작은 직사각형이 모두 몇 개냐라고 얘기를 했죠. 그러면 찾아주어야 할 것은 요렇게